네, 컴퓨터 개론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빅데이터를 알아보고 그 다음 빅데이터 컴퓨팅을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빅데이터 컴퓨팅을 하는 절차, 마이닝 방법, 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기계요. 빅데이터 기계요. 지금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oT 장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스마트폰 등이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데이터 양 자체는 뭐 메가 단위에서 지금 제타 단위까지 늘어났고 여기가 지금 10의 육성, 10의 구성. 마우스가 계속 말썽이네. 네, 10의 구성, 10의 육성 9제곱, 12제곱, 15제곱, 18제곱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숫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늘어났고 데이터는 비정량으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데이터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것을 빅데이터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있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 옛날에 없었습니까? 있었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 지난 이전쯤 시간에 배웠나요? 릴레이셔널 DB로 해서 표로 만들 수 있는, 이게 릴레이션이죠. 릴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넣고 빼고 여기 데이터를 집어넣었다가 효율적으로 빼고 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런 것이 뭐 학생 명부, 고객 명부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그죠? 배열 형태입니다. 배열. 레코더의 배열 형태죠. 이렇게 레코더고 이렇게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얘들을 갖다가 속도를 굉장히 속도를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i3 파일과 같은 하부의 자료 구조를 복잡하겠습니다. 자료 구조. 가령 이제 물론 이게 i3이라고 정답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자료를 쓰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열을 만들고 여기에 순서대로 저장을 하고 소팅을 한 거죠. 소팅을 해서 이 순서대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인덱스를 꾸미게 되고 얘들은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고 얘들은 배열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고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자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일단 자료가 DB에 넣기 위해서는 테이블 형태로 릴레이션 형태로 정형화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자료들은 자료 구조 형태로 저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테이블 크기가 10억이 넘어가고 100억이 넘어가서 도저히 한 대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없는 크기가 됐다. 우리가 뭐 하드디스크를 큰 걸 했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컴퓨터 두 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료 구조가 여기 일부 있고 여기 일부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여기서 시작해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자료의 링크를 가리키고 있다. 배열이 여기서 배열이 0, 1, 2 하다가 여기 와서 끝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Distributed DB,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컴퓨터에 지금 대량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RDB인데 그 하부 구조의 자료 구조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수밖에 없더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대로 늘릴 것인가? 세 대로 늘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RDB란 쪽에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DB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뭐 가령 컴퓨터 10대에 분산시킬 수 있다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도 결국 또 컴퓨터 10대를 넘어가는 자료가 있다면은 처리가 할 수 없다 이거죠. 없었어. 기존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 거죠. 분산 파일 시스템과 같은 기술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파일 시스템인데 우리 보통 이게 하드디스크를 하나 사면 이걸 갖다가 뭐 NTFS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파일 시스템을 포맷을 해서 쓰는데 얘가 분산이 돼요.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있어도 돼. 심지어 이제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RDB는 여기 저장하면 되죠. 저장하면 자기가 알아서 분산시켜서 저장해 주니까 뭐 이러는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RDB가 아니라 DB를 쓰지 말자. 우리는 이 RDB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의 이제 NoSQL DB 같은 게 나옵니다. SQL이 여기죠, 그죠? RDB에 있던 그 언어가 SQL이죠. 그래서 우리는 NoSQL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산 파일에 저장하겠다. 분산 파일의 용량은 컴퓨터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갑니까? 무제한의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이란 말은 이와 같은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무제한 저장할 수 있게 되니까 가령 뭐 소설책, 신문, 산문 이런 것들도 다 저장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봐라. 옛날에는 데이터 그러면은 테이블 형태로만 나타내야 되고 용량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용량 제한도 없어졌고 데이터의 형태도 제한이 없어지는 이 기술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 아무리 많아도 좋으니까 기존에는 저장이 불가능해서 포기했던 데이터들도 같이 와라. 그게 가치만 있다면은 그게 돈 벌 수 있는 그 원천 소스가 된다면 자본이 된다 이거죠. 거기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그래서 이미 기술은 거의 확립되었고 여기 와서 데이터의 가치 있는 데이터가 뭐냐를 자꾸 물어보고 있죠. 정부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창업 지원해 주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제안해봐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비정형의 데이터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없었던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는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정의는 이렇게 해놨네요. 데이터 DBMS에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대량의 정령 또는 비정령 자료의 모음. 결국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대용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컴퓨터 작업을 빅데이터 컴퓨터라고 그러고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빅데이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컴퓨팅에 대해서는 뭐 별로 중요할 게 없죠. 빅데이터 다 저장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의 핵심은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빼낼 수 있느냐가 이 컴퓨터의 핵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빅데이터 컴퓨팅은 활용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카드 회사의 결제 정보 뭐 그런 거 하죠. 선전에 당신이 하는 일을 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카드 회사는 당신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그 카드 다시는 안 쓰죠. 큰일 날라. 남이 하는 일을 왜 지가 알고 있어. 그렇게 선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컴퓨팅 과정을 한번 봅시다. 과정. 결국은 데이터 수집하고 저장해놨다가 분석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설계해서 거기 맞는 자료 넣고, 그죠? 저장해놨다가 SQL로 가져와서 필요한 정보를 생성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용량이 커졌다 이 말이죠. 용량이. 빅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외부 데이터, 뭐 똑같죠. 내부 데이터 있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웹이라든 웹 아니면 여러분들 쓰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자료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거지. 그 다음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 처리를 하고 부적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제어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속 뽑아가지고 저장했다가 거기서 이제 추출합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의 테이블로 안 됐기 때문에 뭐 셀렉터, 스타, 프롬, 뭐 테이블, 어쩌고저쩌고 해열 이런 SQL 문장은 쓰기가 좀 힘들어지고 키워드 추출로 통계를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분석하고 자연어를 처리하고 소설책 가져와서 분석해서 문장 구조를 해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해내고 그 다음 그걸 뭐 예쁘게 보여서 예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뭐 대단한 컴퓨팅 기술이 있다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보통 이제 뭐 학교 업무를 컴퓨터라이제이션 해라 그러면 뭐 학생이 있고 수강을 듣고 수강을 뭐 듣습니까? 강의를 듣죠. 강의는 무슨 과목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누가 어느 교수가 하고 있습니까? 이 교수는 어느 과 소속입니까? 이런 자료와 자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걸 정형화해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저장했던 방법과는 좀 달리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다 입력하는 거죠. 사람들이 학생은 입학할 때 자기 이름 주민번호 다 입력을 하는 거고 수업을 강의하는 교수가 과목에 대한 정보를 넣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 달리 빅데이터는 외부에서 끌어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 정확하게 어디서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된다. 그래서 그런 원천 데이터 자체가 수집하기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든다. 안전성이 있다. 데이터가 어떨 때 주고 어떨 때 안 준다면 시스템 못 쓰는 거잖아요. 비싼 시스템 개발해도 수집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자료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그 변환 과정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고 그죠? 내 외부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내부 외부가 있더라. 뭐 이렇게 씁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대상이 되느냐? 스프레드 엑셀 시스템입니다. 엑셀. 그리고 이건 RDB와 같은 이런 정형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도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죠. 그죠? extract 요 ETL이 extract transform load입니다. 자료를 추출해서 내가 필요한 형태로 변환시키고 그다음 가지고 온다.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복사해 오는 기술 아니면 오픈 AP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물론 뭐 이걸 통해서 다른 데이터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정형 데이터는 XML 같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쫙 정리가 돼서 학생 9번 이호경 10번 김길동 이런 식으로 된 이런 정형 데이터고 그게 아니라 9번 번호 끝 그 다음에 여기 이호경 그랬죠. 이름 이호경 이름 끝 끝난 게 이제 백슬래시 이렇게 똑같은 여기와 태그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태깅이 되어 있는 자료는 반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자연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어요. 이거 뭐 다른 건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그죠? 그다음 요런 것들을 갖다가 컴퓨터 상에서 프로그램끼리 주고받는 건 제이슨 표현이고 같은 겁니다. 웹 로그, 센스 데이터 등
그죠? 만약에 어떤 센서에서 막 1, 2, 3, 4 계속 값을 낸다면 이게 무슨 값인지 우리는 태그 안 됐어도 알잖아요. 이 값은. 이런 건 반정형 데이터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크라울링은 웹을 뒤지는 기술입니다. 웹 로봇이 자동으로 오만 웹 다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로그인, 지하기,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웹 다 뒤져가지고 가져오는 거. RSS는 아시죠? 뭐 폰을 탁 켰는데 여기 오늘 날씨 해가 뜨고 시간은 몇 시고 이런 거 자동으로 뜨게 해주는 이 RSS 기술. 미리 필요한 자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 오픈 API 똑같다, 그죠? FTP. 그다음 반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까 뭐 이야기했던 책, 뭐 문서,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PDF, 이미지, 오디오 이런 것들 이런 틀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반틀이 있으니까 반정형, 여기도 완전히 틀이 있죠. 완전 정형 데이터인데 이런 자연어들 가지고 와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냅니다. 웹으로 끌고 오든지 하여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자연어 처리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도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엑셀의 테이블 등 반정형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태깅이 됩니다. 학생, 이름은 홍길동이요, 나이는 50이고 주소는 대구다. 이렇게 태그되는 건 반정형 데이터. 여기 XML로 HTML 웹을 위해서 태깅하는 거고, XML은 어떤 데이터든 우리가 이렇게 태깅해서 쓸 수 있는 문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XML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책, 이미지, 동영상, 돌아다니는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데이터가 있고 종류 외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뭐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서 웹에 가서 검색해서 가져왔다면 외부 자료죠, 그죠?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기술은 뭐 이런 기술들이 있다. 크롤링, 웹을 뒤져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픈 API는 가령 예를 들어서 웹 서버, 웹 서비스라는 기술입니다. 웹 서버라기보다는 웹 서비스라는 서버가 돌고 있으면서 웹 서버는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로 갈 때 답을 해준다면 이건 웹 서버고, 웹 서비스라는 기술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내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돌면서 동작하면서 여기다가 요청을 합니다. 뭐 어떤 거 할까요? 구글 지도한테 가서 좌표를 주면서 경북대 좌표를 주면서 요 지도 반경 1km 좀 줄래 하고 요청하면은 이 친구가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주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미지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요걸 갖다가 주고받고 하는 게 요쪽에 여러분들이 짜는 함수입니다. 함수. 여러분 프로그램.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C 프로그램을 짜든지 뭐를 짜든지 좋아요. 가서 저기 뭐야 구글 지도야 경북대 좀 지도 좀 줘. 그러면 화면에 딱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기상청에 가서 온도가 몇 도야? 여기 온도 15도. 그 다음 또 부동산 또 이따가 가서 매물 없어. 막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막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웹에서 동작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프로그램의 요청에 의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관공서들은 대부분 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요청하면은 어떤 답을 줄게 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정하는데 아무나 쓸 수 있다. 이 오픈을 하면은 퍼블릭 누구나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이 지금 짜는 프로그램 짜고 있죠. 여러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이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오픈 API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최근에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TP는 컴퓨터끼리 파일을 복사하는 파일 서버이고요. RSS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날씨 차가 탁 띄워놓으면 자동으로 날라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웹 핸드폰 가지고 웹 날씨를 조회하러 가지 않아도 내 핸드폰에 첫 화면에 항상 날씨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RSS죠.
자, 로그 에그리게이터 같은 거는 우리가 컴퓨터 작동을 하면서 컴퓨터가 에러가 나면 로그를 다 쓰거든요. 뭐 잘 됐어 로그, 누가 뭘 해갔어 로그, 뭘 해갔어 로그를 다 남기는데 이걸 갖다가 가지고 오는 거고, RDB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온다, 뭐 RDB 에그리게이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그렇게 가지고 온다면, 뭐 우리가 지금 웹 크라울러라든지 이런 걸 뭐 보진 않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게 RDB가 아니다. RDB가 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용량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쓰지 않고 다른 기술을 쓴다. 여기 지금 RDB에서 쓰는 언어가 SQL이죠. SQL인데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NoSQL 나왔어요. 몽고DB, 카산드라, HBase, NoSQLDB 등등이 이제 나와서 있고, 그 다음에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또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이용해서 자료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료를 저장할 때 빅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처리를 합니다. 혹시 뭐 어떤 데 가서 페이스북 같은 데 가서 누가 요번에 일어난 뭐 어떻게 할까요? 삼성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오늘 미국에서 누가 그 발언을 해가지고요. 뭐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이게 막, 야 그걸 왜 사면시키냐, 사면해야 우리나라가 좋다, 법대로 하자, 누구 고유 권한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이런 데 가가지고 자료를 싹 가서 언어를 분석해서 올리는데 불필요한 자료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웹에 가보면은 쓸데없이 욕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 거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싹 제거를 하고 의미 있는 애들만 쫙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을 변환합니다. 뭐 찬성 3건, 반대 5건, 뭐 어쩌고 이런 걸 이제 모아놔서 데이터를 필요한 데 모으는 거죠. 그래서 손실값 보정도 하고 잡음도 제거하고 자료 에러 중복 제거하는 방법들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과연 이제 자연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쪽 처리를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자연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결국 가져왔어요. 불필요한 거 없고 손실값 없고 보정되어 있죠. 잡음 없앴고 에러 이런 거 없는 거, 중복도 없다면은 그 다음에 분석하기 쉽게 어떻게 저장해 놓으면은 분석하기 쉬울까요? 법칙은 뭐 평화라, 집계, 일반화, 정규화, 속성 생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애들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전 처리해서 필요한 자료를 깨끗하게 모아서 후 처리하기 쉽게, 분석하기 쉽게 형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 장치 중에 NoSQL, 몽고DB, 카산드라, HBase 등 NoSQLDB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구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SQLDB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막 나눌 때 왜 나눴습니까? 중복 안 하려고 나눴잖아요. 그죠? 중복을 왜 제거했습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죠? 일관성은 왜 제거했죠? 데이터 인테그리티, 무결성을 유지하려고 그랬죠. 데이터 무결성, 결점이 없다. 무결섬. 무결점은 왜 했어요? 이 데이터 쓸만하다. 결점이 없기 때문에. 결점이 없단 말은 중복도 없고 일관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쪽 DB에 오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본 것처럼 이 학생은 이름이 뭐고, 이름 끝, 나이 뭐고, 나이 끝, 뭐 또 그다음 뭐죠? 주소 뭐냐, 또 주소 끝, 뭐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낸
데이터를 넣었다 찾을 때는 키워드 위주로 착착착 찾아내게 됩니다. 뭐 학생 이름 탁 넣으면 학생에 해당되는 이호경이 팍 튀어나온다. 수억명 저장했는데 이호경 찾아 바로 가져온다. 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구조적으로 저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료가 그냥 많은 자료를 저장했다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저장했다가 이 친구 하면 툭 튀어나오는 관련된 모든 지식이 튀어나오는 그럼 나중에 얘들을 분석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저장하고 그 키워드에 관련된 정보를 바로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자료들, 어마어마한 자료들, RDB 아니에요, 그죠? 테이블 아니고, 비정령, 반정정, 이런 자료를 저장을 할 때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 무제한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무제한.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구글 파일 시스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뭐 클라우드 스토어 등등이 있고, 요 중에서 특히 하둡을 좀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오픈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둡을 쓰고 싶으면은 시스템을 깔아서 사용해도 되는 오픈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구글은 요거를 조금 고도화해서 내부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쓰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자,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분산 병렬 처리, 맵 리듀스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다음 장 넘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초대용량의 데이터를 무제한 데이터입니다. 안전하게 저장할 뿐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좋은 말 다 써야겠네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둡이라는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둡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그 안에 뭐 여기 이제 구조가 뭐 네임 노드가 있고 데이터 노드들이 있고 이 네임 노드를 백업하는 노드가 또 있습니다. 뭐 이따 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메타데이터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데이터 어떤 거 저장해놨냐, 어떤 거 저장해놨다. dir 하는 거지. 그럴 때만 그 파일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 파일 사이즈 어떻게 되냐. 이 dir 하면 파일 크기 단방에 알 수 있죠. 너 지금 넣는 게 동영상인데 사이즈가 얼마짜리다 이런 거 내준다 이거죠, 그죠? 이건 메타데이터라 치고 별거 아니니까 이건 설명 생략. 여러분들이 자료를 저장을 딱 하러 가면은 먼저 이 노드가 네가 저장했는 데이터는 쫙 이렇게 해서 뭐 어떤 파일 어떤 거 우리 dir 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거 dir 하면 나오잖아요. 어떤 디렉토리에 뭐가 있고 무슨 디렉토리 그림 디렉토리에 네 사진을 적어놨고 동영상 디렉토리에 네 동영상을 저장해놨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dir 하면은 아니면 이제 디렉토리를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dir에서 찾아 들어가서 하여튼 내가 파일을 갖다가 뭐 아리아 한글을 갖다가 HW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 이 디렉토리 저장해라 그러면은 얘가 개입이 딱 돼가지고 이 파일을 조각을 냅니다. 블럭으로 조각을 내고 이게 몇 개, 5개로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5개를 5군에 나눠 저장을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려고 파일을 집어넣는데 5개, 이미 제가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뭐 5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파일을 쪽을 나눠가지고 블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분산시켜서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분산된 데이터는 3군데 자동 백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렉마다 이렇게 막 수백 개씩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된 렉이 이렇게 수백 개가 있는 게 이렇게 또 한 수백 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하나 저장하면은 같은 렉이 아니다. 다른 렉에 어딘가 다른 컴퓨터에 하나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하나는 다른 지역
이게 서울이었다면 서울 안에서 이렇게 하나 놨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남은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가 저장이 됩니다. 똑같은 파일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에 저장했던 게 이렇게 세 개에 분산되고 여기 했던 건 또 다시 또 어떻게 또 세 개 분산되고 여기 했던 건 또 다시 세 개씩 분산되고 분산이 아니죠. 말 잘못했습니다. 세 개씩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그래서 이 경우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데이터 리드를 한다 그러면 여기 가 봅니다. 그거 아까 내가 5개를 쪼개놨는데 요게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하둡 시스템에서 5개 파일을 이렇게 보내주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 하나 깨졌다. 깨졌으면은 아까 얘를 어디 세 군데 복사해놓은 걸 알잖아요. 이 하둡이 알잖아. 걔가 이걸 바로 리커버를 딱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날아갈 일이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5개를 쪼개든 10,000개를 쪼개든 1,000,000개로 쪼개든 1억 개로 쪼개든 컴퓨터 노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은 뭐라 그러죠? 한계가 없다. 봅시다. 앞으로 돌아가서 분산 환경에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분산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 분산 환경 맞아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뭐 그림도 좋고 노래도 좋고 동영상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초대용량의 데이터를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도 상관없고 안전하게 저장한다. 왜? 블록으로 쪼개가지고 1,000,000개로 쪼개서 각각 3개씩 복사할 때 놨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날아갈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빠르게 처리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한 10기가 정도 되면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하죠. 100기가짜리 동영상이 있다. 그런 게 있나? 이따 한번 쳐봅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1기가씩 100개를 나눠놨어요. 100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라 그랬더만 이게 1기가씩 나눠져서 이렇게 동시에 나눠져서 동시 저장이 된다. 동시. 근데 이거 각각 전부 다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는 1기가씩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개 컴퓨터에 저장한다면 여러분 파일에 100기가 한번 저장해 보세요.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한데 100기가 나눠서 저장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기가 동시에 읽어서 주니까 네트워크가 소화를 못 하겠지. 근데 뭐 네트워크도 요새 1기가를 쓰니까 한 100초 정도. 근데 아마 100기가 되는 파일 갖다가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쓰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진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맵 리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내가 데이터를 무작위로 10억 개 이름과 뭐 성적을 갖다가 저장을 했어요. 저장했더니만 이 친구가 각각 1억 개씩 10개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점수 1등 누구야? 10억 개 데이터 이런 게 있는데 누구는 점수 몇 점, 누구는 점수 몇 점. 물론 테이블 형태 아닙니다. 이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름 누구 점수 얼마 뭐 이런 식의 반정형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최고 점수 찾아봐. 이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컴퓨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대가 동시에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요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습니다. 이 컴퓨터는 여기서 가장 큰 숫자를 찾습니다. 이 컴퓨터는 여기 이렇게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찾다 보니까 자 10억 개에서 가장 큰 숫자를 하나 찾는 시간에 10분의 1이 걸리겠죠. 이렇게씩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씩 소팅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소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10분의 1씩. 그러니까 소팅이 안 좋았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 합니까? 여기서 최고 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동시에 복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이 여기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똑같은 알고리즘 여기 이렇게 해서 최고치 찾고 이 알고리즘이 여기서 최고치를 찾고 이 알고리즘이 여기서 최고치를 찾고 여기 10개가 똑같은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요 과정을 맵이라고 그러죠. 맵.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찾은 최고 점수는 누구 100점이야. 내가 찾은 점수는 누구인데 107점이야. 내가 찾은 점수는 누구인데 얼마 1050점이야.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런 값들이 이제 10개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10개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요거는 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 과정을 리듀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 할 때 나눠진 데이터에 가서 맵해서 자료를 찾고 그 최종 그 결과를 위해서 모두어서 줄이는 과정, 정답으로 줄이는 과정을 리듀스라고 한다. 이 과정을 맵 리듀스라고 한다. 하둡이라는 파일이 있다면 맵 리듀스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분산된 진정으로 분산된 컴퓨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능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자, 마스터 노드는 이 종류가 두 개, 하나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시켰고 몇 개로 나눴고 어떻게 백업도 하는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고 네가 저장한 네가 여기 리드 라이트 했는 게 뭐 몇 기가짜리고 동영상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마스터 노드. 네임 노드는 네임 스페이스를 관리한다. 뭐 dir 하면 나오는 네임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시다. 파일 시스템과 디렉토리 구조, 액세스 권한, 메타 데이터 크기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얘가 지금 다 가지고 있고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다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조 네임 노드는 네임 노드를 백업하고 있고 여기는 데이터 노드입니다. 데이터 노드는 특정 파일을 저장한 블록이다. 복사를 떠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맵 리듀스는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병렬 분산 처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 대 컴퓨터가 있다면 각각 가서 소팅을 해라. 각각 소팅을 하고 요걸 맵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결과 4개가 결과 나오죠. 그걸 하나로 합치는 걸 리듀스를 한다. 그래서 맵 리듀스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느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겠죠. 자, 하둡 에코시스템은 하둡은 대단한 빅데이터라기보다는 대량의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기능만 제공하는데 이게 뭐예요? 파일 저장하고 파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둡을 파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단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면은 그 정보를 집어넣었다 자료를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능을 좀 더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하드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있다.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 정도까지는 합시다. 예. 자, 빅데이터는 의사결정 적시성이 떨어진다. 장기적 전략적으로 일회성 거래 처리나 행동 지연 분석 처리의 복잡도가 매우 높고 실시간 데이터는 다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실시간 데이터들은 우리가 딱 정형된 데이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센서가 값을 있는데 1초에 막 10개, 20개, 100개씩 올라온다면 이렇게 착착착 써나가죠. 이걸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나가는데 하둡은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몇 시에 어디서 뭘 했다 이런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모아놔놓고 모은 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거죠. 적시성. 그래서 이제 누가 가서 경북대 교수들 저녁에
집에 안 가고 밥 먹고 가는 사람 몇 명이야 물어봤을 때 답을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 다 찾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적시성이 떨어지고, 이와 같이 정형돼서 빠르게 처리하는 틀에 딱 맞춘 저 센서 지금 값이 나오는데 지금 20개씩 나오고 있어. 1초당 분석해봐. 이런 것들 조금 맞지 않다. 처리가 복잡하겠죠. 이 데이터를 다 분석해야 되니까. 뭐다 그랬습니까? 경북대 교수들이 저녁에 카드 어디서 쓰는지 다 분석해야 되니까 복잡도 높고, 그죠? 또 장기적, 전략적, 괜찮죠. 장기적으로 보는 건 괜찮죠. 아, 교수님들 저녁마다 밥을 먹으니까 저녁 식사를 제공해라. 전략적이죠, 그죠? 일회성 거래일 수도 있다, 그죠? 일회성. 이걸 보고 한번 보고 쓸 수도 있는 거. 뭐 의사결정, 정치적인 의사결정. 오늘 유세를 어디서 할까요? 대통령 되고 싶은데. 뭐 막 분석해서 어느 장소가 좋겠습니다. 일회성이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4년 후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 통계,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예측, 분석, 최적화, 평판 분석,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돼 있다. 지금 여러분들, 그죠?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데 올리는 글을 보면서 평판을 분석해낼 수 있다. 평판.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빅브라더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평판도 분석해내고 소셜적인 사회적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네요. 자, 마이닝, 뭔가를 이게 이제 탄광에서 금을 캐는 게 마이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형한 데이터에서 정형적으로 딱 정리된 이런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자 마이닝, 문자 어디 있습니까? 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금을 캐내겠다. 거기서 오피니언 마이닝을 캐내겠다. 뭐 이런 건 이제 되게 중요하죠. 뭐 다음 선거에 여당 찬성률, 야당 찬성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웹에서도 가지고 오면 웹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 다음 군집 분석 등이 있다. 군집 분석이 있다 하기도 하고, 문자 마이닝 봅시다. 문자를 분석해서 지식을 발견하고 문서를 마이닝해 나간다. 문서를 어떻게 해? 자인의 처리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문서별로 군집, 메타데이터 추출, 정보 추출 등 이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니언 마이닝, 문자 마이닝, 문자를 분석한다. 책도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오피니언, 자, 소셜 미디어 쪽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뭐 긍정, 부정, 중립, 선호도 같은 걸 판별할 수 있다. 어떤 그룹에 갔더니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올라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특정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또 문장을 또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 모니터링, 버즈 모니터링,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 웹 마이닝은 웹을 뒤져가면서 웹에서 남은 로그 정보, 웹 작업을 할 때마다 모든 서버가 로그를 남기거든요. 그 다음에 검색어, 최근 검색어 랭킹 1위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 웹 구조도 마이닝 하고요. 웹을 사용한 거, 누가 와서 어떤 웹을 사용하고 갔다도 정보가 될 거고요. 웹에 있는 컨텐츠도 웹 컨텐츠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특정 상품의 설명을 찾는다, 상품평을 찾는다, 이런 것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 웹 크롤러, 웹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로그인하고 뭐 해가면서 보는 자료를 수집해 나가는 겁니다. 스파이더, 웹의 웜, 웹 로봇, 봇이다 우리 보통 그러죠. 이런 거는 아예 지금 기자 대신 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기사까지, 그죠? 네. 자, 그리고 빅데이터를 쓰는 때 분류, 어떤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면은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한다. 지금 AI 쪽에서도 자동 분류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었죠, 그죠? 분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매주 토요일에 정해진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류해라. 자, 군집, 어떤
정해진 기준을 특성을 공유하는 데이터 그룹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 비슷하고 요거 비슷하고 요거 비슷하고 요 군집 분류라고 그럽니다. 군집. 요 AI 쪽에서도 군집 분류 자동으로 되는 그 학습 시간이 있었죠. 그죠? AI 학습 쪽에서 이런 것도 자동으로 된다. 이제 군집하는 방법에 계층적 군집과 평균에 의한 군집 종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거,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 항목 사이에 관계가 있느냐. 등산화를 팔고 나면은 배낭도 같이 팔리는가. 그죠? A 제품을 구입하면은 어떤 제품을 그 사람이 사가는가를 추측할 수 있죠. 카드 구매 유형간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 연관관계 분석입니다. 항목 A는 항목 B다. 혹은 이런 것들도 연관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산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배낭을 구입할 확률이 98%다. 이거 지금 돈 된다 그죠? 이 정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뭐 국가가 나타나는 단어가 나타나면은 이런 게 나타나느냐. 어떤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죠,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난 단어가 나오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테러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세 문장이 매치가 되는 문장에 대해 쓰는 사람은 도청한다. 그런 영화가 있죠. 애니미 오브 스테이트인가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한 10몇 년 된 영화인데도. 네, 분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가 보여진다. 네, 그래서 이쪽과 이쪽 것 물론 뭐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이와 같이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도 뭔가 지금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에 떨어진 다른 것들이 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분류, 군집, 얘들 군집을 이루고 있죠, 그죠?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림 데이터라면 스트림이라면 뭐 방송과 같이 계속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스트림 데이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이터가 질의가 가능해야 되며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질의가 가능해야 되며 순차적인 접근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참 말이 어려운데 이건 그냥 통과하기로 하고요. 그 통화 정보 분석 전형적인 예로서 통화 정보 분석, 침입 탐지 시스템, CCTV 같은 비디오 같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주가 분석도 주가도 어떻게 보면 스트림 데이터가 되겠네요. 주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보면서 뭐 수백 종목의 데이터가 있는데 동시에 같이 뭐 안 좋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도 분석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림 데이터는 대연속적이죠. 대연속적이고 그리고 이게 만일에 HDTV 같은 거라면 데이터가 굉장히 대량입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패턴은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데이터가 바뀌는 패턴이 바뀌면은 찾아낸다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거겠죠, 그죠? 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데이터는 바운드 데이터와 언바운드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뭐 동영상처럼 CD 한 장에 딱 저장된 거 저장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잖아요. 이런 건 바운드 데이터. 언바운드 데이터는 뭐 계속 TV로 방송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언바운드 데이터죠. TV를 24시간 지켜보면서 CCTV를 24시간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적군의 움직임이 있는지, CCTV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상한 게 나타났다. 이런 거 지금 다 감시 대상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언바운드 데이터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언바운드 데이터가 있다면은, 스트림 처리 방식. 계속 보고 있다가, 필요한 채널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끊임없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철조망 쪽에 이상하게 나타났다. 이런 거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언바운드. 여기에,
언바운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스트림으로 처리한 방법을 이야기했고, 언바운드 방법을 아니면 얘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1시간씩 딱 저장해놨고, 저장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처리하면 일괄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일괄 처리 방식은 배치 처리라고 그때 우리가 지금 아마 거의 첫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배치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 한번 봅시다. 스트림 처리 방식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스트림 일단 필터링 합니다. 스트림 데이터가 많은데 그 중에 특정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꼭 봐야 될 것만 본다 이거죠. 그죠? 웹 로깅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정인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만 한다. 그러니까 웹이 만약에 들어가는데 이 웹 서버가 어마어마한 로그를 찍습니다. 에러 로그, 고객 로그, 인 로그, 패스워드 체인지 로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탁 택했어. 난 요거만 감시하겠다. 이런 게 되겠고, 아니면 뭐 전방에 갔는데 CCTV가 어마어마하게 설치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건 요 스트림만 보겠다.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감시를 하면서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감시를 해서 비교해서 본다. 여기 이제 이그램플 이런 겁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현재 위치가 어디더라. 두 개를 동시에 분석을 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뉴스를 보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고정된 화면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특정 화면을 슬라이드 시켜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션 윈도 방식을 그 우리가 분석하는 그 윈도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스트림을 쭉 시간이 흘러가는데 일정 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잘라서 윈도우를 나누어 분석한다. 고정 윈도우 방식. 특정 시간에부터 요 앞뒤 전후 시간 얼마를 정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석한다. 그러면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m 해서 이만큼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아니면 세션 윈도우 방식은 세션 시작부터 반응이 없어지는 시간까지 한 세션을 묶어서 처리한다. 세션 타임 아웃이 20분일 경우 스트림이 될 경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지금 트리거에 의해서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20분 동안 얘를 무조건 본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 또 안 보고 있다가 또 뭔가 트리거 돼서 딱 됐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이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 몇 개가 있건 아니면 아무것도 없건 상관은 없고 딱 시작되면은 없을 때까지 이렇게 본다. 자, 여기 1분에 했고 20분 동안 1분 20분까지 데이터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1분 40초에 뭔가 새로운 세션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근데 이 한글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1분 이후에 20분 동안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왔죠. 사실은 들어왔는데 여기서 시작돼서 20분 동안 무조건 간다 이거지. 20분 좀 갔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여기서부터 딱 트리거 걸리면 이렇게 20분 동안 간다. 뭐 이런 거겠네요. 여러분들 자동차의 주차 중 그 내비가 아니고 블랙박스가 평소에 촬영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뭔가 움직임이 딱 나타나면은 이러다 뭐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한 1분 정도 녹화하고 꺼집니다. 또 가다가 또 움직임이 있으면 탁 그때부터 사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또 꺼지버립니다. 물론 이때 움직임이 있으면 또 엮어지겠죠. 그죠? 요렇게 분석을 하는 걸 세션 윈도우 방식. 그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스트림을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분석을 하든지 웹을 분석을 하든지 뭐 소설책을 분석을 하든지 PDF를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래아 한글 분석에 파워포인트를 했든지 하여튼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는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표나 차트로 나타내 주는 게 시각화다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각화를 해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런 걸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의 차트, 파이썬의 파이그래프인가가 있고요. R이라는 그 통계 패키지에도 좋은 툴들이 있고 매트랩에도 굉장히 좋은 시각화 툴들이 있습니다. 시각화 툴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준다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도 그리고 3차 그래프도 그리고 5차식 그래프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파이 차트도 그려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뭐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R에 보면은 플로팅 하는 함수가 있다는데 여기서 당연한 방법으로 빈도수도 나타내 볼 수 있고 워드 클래스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뭘 했나요? 프리퀀시 50 이상이고 자, 요거는 어차피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치우고 첫 번째 건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빈도수가 위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여기 뭐죠? 구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요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차트로 보여주는 거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위일이 가장 많이 나오고 people going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면 보여줄 수도 있더라.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데이터를 시각화도 할 수 있더라. 지도에 이동 경로, 시간, 위도, 경도, 한글 지명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구축하고 데이터를 지도 위에 표시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가져다 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에 많이 결과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한다. 어떨 때 좋을까요? 망을 나타낼 때 수도망, 교통망, 하수도, 상하수도, 전화, 그 다음에 인간망, 네트워크, 인간관계, 사물 인터넷 등 이런 거 구조 표현해도 좋고 사회와 자연현상 이런 것도 나타내도 좋다. 뭐 친구관계, 협업관계 이런 것들 나타내기 좋다.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물론 앞에 그 좋은 도구들이 다 이와 같이 나타내 줍니다. 사람의 군집화를 이렇게 나타냈다 하면 우리가 이런 군집이 있고 이런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군집이 있고 여기 요 키맨들을 중심으로 군집이 생기고 이런 것들 파악하기 좋겠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RDB가 그 용량의 한계가 있었고 정형적인 데이터 테이블 구조만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술이 와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찾고 할 수 있게 되었고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뭐 키워드,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 주소, 주날 등 거 이런 자료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찾을 수 있고 저장하고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얘들을 갖다가 하둡과 같은 분산 파일에 딱 저장함으로써 분산 파일에 저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용량이 무제한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컴퓨터가 이 분산 파일 하둡입니다. 그죠? HADOOP 했는데 그 다음에 무제한 저장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맵 리듀스라는 맵 리듀스와 같은 분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무제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찾고 가공하는 과정도 굉장히 빨라졌다. 그죠?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는 옛날에는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분수도 못하고 버렸던 자료들 이런 자료들의 새로운 가치가 부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실 여러분 많죠. 그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세요. 정부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창업 자금을 대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래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저장할 수도 없었고 분석할 수도 없었던 그 많은 자료들을 이제는 저장도 가능해졌고 분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이 내용을 가만히 보자 보니까 어, 스트림 그러니까 음성, 영상, 동영상 이런 것도 이제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음성 인식까지 해가지고 뭐 영화에 나오는 대사도 전부 다 문자로 바꿔가지고 그 대사를 또 된다면은 그 대사를 다 문자로 바꿨다면 그 문자를 문자 마이닝을 해가지고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 있더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뭐 하는 게 나온다 이런까지도 이제 다 저장해놓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형 데이터로 저장했던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책으로 썼던 뉴스로 만들었던 소셜 네트워크에 글자를 올렸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분석해서 오피니언, 의사가 어떤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대구 지역은 뭐 안티가 많은지 안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 이런 것들도 이게 자동으로 컴퓨터가 분석해내는 이런 이제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는 뭐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문자 마이닝을 하고 웹 마이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찾고 있고 찾았다면은 그 결과를 다양하게 시각화 툴로 나타내게 되는데 좋은 툴들이 많죠. 그래프 그려주는 좋은 툴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별히 여기에 무슨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시각화 툴을 잘 활용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럼 한눈에 본다는 말은 한눈에 의사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 나간다는 그 내용까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개론에서 빅데이터는 여기까지 만 커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